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2월 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멸종시켜 월세로 임차인에게 세부담 전가시킬 거야. 이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임대차 3법 시행하고 시행만 하면은 임차인에게 다 부담시킬 거야. 전세 멸종시킬 거야. 전세 진짜 멸종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이 통일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죠. 집값도 통일되려나요? 만천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48평이 13억, 29평이 최고 13.9억까지 갔었어요. 야, 순간의 선택이 평수를 바꾼다. 평수를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어요. 순간의 선택이 1 플러스 1이 된다. 만천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29평형 최고가에 샀는 사람은 13.9억. 지금 최근 거래가 오늘 신고된 가격에 샀는 사람은 6.5억 6.5 두 개 곱하면 13억 1 플러스 1으로 바뀌어. 순간의 선택이 두 채를 가지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걸 또 어디에서 생각을 하냐면요, 신축 분양 지금 분양했는데 미분양이 엄청나요. 과연 이걸 얼마의 가격에 나중에 팔게 될 것인가. 누군가가 익명 게시판에서 비공개로 설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급하게 입주해야 되는 물건 사게 된다면 당신은 몇 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사겠습니까? 단 조건은 2개월 내 완납 조건. 많은 사람들은 응답했어요. 40%가 1이었어요. 50%라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30%에 표시를 했었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제 모든 생각이 다 바뀌는구나. 그동안 고정되어 있던 생각들을 다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나중에 미분양 아파트 정말 1 플러스 1이 나오지도 않을까. 왜 그 살 사람이 현금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주택 한신 U 플러스 3.3억까지 떨어졌어요. 최고 5.8억까지 갔었습니다. 43% 정도 하락. 제 40% 정도 떨어진 거 매력적이지 않나요? 라고 했던 그 이야기도 취소할까 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뭔가 좀 더 달라지고 있어요. 2020년도에 사는 사람 손해, 2019년도에 집 사는 사람도 손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요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요. 2017년도에 대출 낸 사람도 5년 고정 이후 변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지금부터 갑자기 금리가 3.5%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껑충 뛰어버린다. 왜 하필 이때 변동금리로 바뀌어가지고 이 난리냐고 하겠지만 부동산 시장 혼란이 괜히 오는 게 아니었어요. 곳곳에서 곡 하나가 붕괴되면 여러 것들이 같이 막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 어제 발표되었어요. 주간 시그널지수 마이너스 0.68%. 무덤덤합니다. 왜? 역대 최대의 하락을 지금 다 갱신해 나가고 있어요. 수도권의 하락, 인천의 하락 보십시오. 0.98. 대구 초창기에 떨어질 때 얼마 떨어졌나요?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1. 이런 게 한 달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런 것이 갑자기 0.03,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0.04. 이런 게 또 한두 달 지속되었어요. 이런 것들 진짜 대구에 한 6개월, 한 3개월, 4개월 하락을 인천은 한 방에, 한 주 만에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키 맞추기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 아주 급속도로. 대구 마이너스 0.68이면 이거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실거래권 가격에서 제가 30%, 40% 그 하락 비중이 점점 매일 말씀드릴 때마다 점점 늘어나는 거 느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체감합니다. 이 속도가 더 많이 갑자기 0.98% 하락한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50%, 60%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30% 혹은 마이너스 40%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줄을 서는지 그 속도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전세 또한 마이너스 0.85 지난주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 뉴스에서는 지금 이제 언급이 안 돼요. 왜? 수도권이 작살나고 있으니까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은 감소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32,000건의 매도 물량이 나와 있고요. 전세 물량 아직 증가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좀 근래 들어서 둔화되는 느낌, 증가세가 둔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11,800여 건, 월세 물량 소폭 증가 7,262건, 월세 물량도 급격하게 늘다가 좀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보다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임대 물량도 이렇게 좀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 현재 19,000건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31건 거래가 신고되었고요. 신고가 비율이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12월 달 거래 직거래 비율이 높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일평균 거래량이 26건 수준이기 때문에 지난달보다는 11월보다는 12월이 거래량이 약간 더 늘어났습니다.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규제 해제되면서 이제 또 어떻게 거래량이 반응할지 지켜봐야 되겠죠? 만촌 3정 그린코 아이들파크 제목으로 붙여봤는데요. 48평형 가격이 13억이더라. 그럼 34평형은 얼마였느냐? 34평형 최고 가격도 13억이었어요. 이 34평과 48평은 이거 진짜 어나다 레벨이거든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더라. 29평 가격 13억 9천까지 거래되었을 때 분명히 48평 가격은 최소한 제 생각에 호가가 20억은 넘어갔을 거예요. 20억, 21억. 이 곱하기 2 해야 될 정도의 그 정도의 물건이니까. 왜? 대형 평형은 또 희소성이 있고 뭐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뭐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점점 바뀌어 나갈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좀 충격적이더라. 1+1. 그래 알고 보니까 같은 평수. 이거 순간의 선택이 평수를 바꾼다. 초창기에는 순간의 선택이 뭐 층수를 바꾼다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리즈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거는 진짜 보지 못한 현상이다. 순간의 선택이 1+1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화성파크 드림 이스트밸리 46평형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했고요. 대구역 센트럴자이 7억 2,800. 이거 최근 가격 층수 더 낮은 것은 3억대 거래도 있었죠. 이것도 40% 정도 하락했더라. 이 가격이 보시면은, 만촌 3정 그린코 에드파크는 너무 놀라서 제가 몇 % 하락인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50% 이상 하락 맞잖아요. 50% 이상도 났습니다. 매호 화성파크 드림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 오랜만에 이거 거래 신고되죠.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계속 3억대 중후반의 가격 3억 8천 정도의 거래 가격 이 40% 하락, 마이너스 0.6%대 주간 실거래 지수 하락을 맛보는 대구는 40% 하락, 심지어는 50% 하락도 나타나고 있더라. 이 빈도수가 점점 더 잦아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시아폴리스 더샵 3차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5억에 육박했지만 가격이 30% 떨어져서 3억 중반대의 가격으로 수렴을 하고 있구나. 주콕 한신 휴플러스 그 지역에서는 나름 좀 이름 있는 아파트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의 중심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조금 외곽에 떨어진 느낌, 그런 느낌은 있잖아요. 이것도 3억 중반대 3억 초중반대로 가격이 주저앉아 버렸더라. 거의 40% 가까운 하락입니다. 월성자의 가격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운 하락 3억 3천, 전세 가격 4억 4천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콕 한신여 플러스도 전세 가격 4억 5천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세와 관련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겨날지 대실력 청하람 2단지 고점 대비 25% 거의 30% 가까운 하락이고요. 협성 휴폴의 주곡 가격 20% 정도 하락해서 3억 2천, 요거는 25평형이 있네요. 학정청하랑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해서 3억 초반. 더 외곽 지역은 가격이 더 3억 초반. 네. 또 외곽 지역 방촌동 3억 못 미치는 가격. 나머지 입성형 소형평들 제외하고요. 오포 대성 베르힐 6단지. 이거 상당히 외곽은 가격이 2억 중반대까지도 내려오더라. 오포 볼일이 미진 이 집이야. 요것도 많이 외곽이잖아요. 느낌이. 지도를 펴놓고 딱 요 아파트들 가격을 딱딱딱딱 표를 붙여놓고 본다면은 어떤 규칙성이 보이죠. 통일성 있게 움직여가고 있더라. 네, 가격 하단 부분 이 부분들은 조금 지나갈게요. 가격 많이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2억 4천짜리가 한 방에 9천이 빠진다. 거의 뭐 30%, 40% 가까운 하락들 가격 낮은 부분에서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 다르지 않더라. 20%. 근래 들어서 주간 실거래 지수 낙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가격 하단 부분에도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 조금 더 하락률. 그전에는 20%의 하락 거래가 많았다면 지금은 30% 하락의 빈도가 조금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때 노란선과 빨간선, 지금 갈색선 같이 견주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800건대, 2000건을 돌파해야지 빙하기를 벗어나는데 지금은 800건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죠?
3억 미만 비중은 계속 떨어지더라. 3억에서 5억짜리 물건, 그렇다고 아주 고가의 물건들은 또 손대지 않아요. 3억에서 5억짜리 물건, 노란색 구요 영역 혹은 하늘색 영역, 이 구간의 거래가 오히려 더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기에는 그동안 엄두도 못 냈던 아파트들, 뭐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격이 갑자기 2억 3억 떨어지면 그런 물건들의 상당한 매력을 느끼더라. 이 정도의 느낌? 네, 6억 이상 부자들도 반응하지 않는다. 현금 부자 많다고 뭐 항상 그런 것들 캡처해서 보여주는 분도 계세요. 뭐 서울에 있는 현금 부자, 대구에 있는 현금 부자, 그 다음에 뭐 외제차를 뭐 몇 대를 가지고 있느니 뭐 이런 것들 통계자로 보여주는데, 야, 그 사람들도 안 산다. 그 똑똑한 사람들도 안 산다. 그 부를 축적하려면 얼마나 좀 똑똑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안 사더라. 5% 정도 6억 이상 거래 비중 유지하고 있고요. 분양권 거래량은 8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신고가 비율 계속 30~40%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타 지역들 분양권 신고가 비율 저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6개년 동안 IBC 4억 9,900. 5억을 양보해줬다. 이런 느낌? 29층이에요. 29층. 5억을 양보했다. 이런 의미. 나머지 가격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격. 해링턴 플레이스 11,000원의 가격이 7억 3천? 7억 3천밖에 안 하나요? 분양가 얼마인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동네 이름을 걸고 있는 것 치고는, 야, 뭔가 좀 가격이 낮은 느낌은 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7억이라는 숫자는 한없이 높아 보이기만 합니다. 나머지 가격들도 근래 들어서 서대구 KTX 영무회담도 가격, 낮은 평들이죠. 24평형, 뭐 25평형 되는 가격들 2억 초반대로, 2억 후반대, 2억 중반대까지도 막 가격이 흘러내리기도 했네요. 전세 거래량이 너무 적어지는 모습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11월에 거래량 지금 신고되고 있는 게 941건, 10월에 이맘때 거래량은 1100건, 9월에 이맘때 거래량은 1060건.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은, 야, 지금 전세 거래가 왜 이렇게 적게 신고되지? 그리고 현재 12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래량 수도 많이 적은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달들보다. 지금 11월 자료는 제외하고 12월 자료만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고점 대비 전세 가격이 여전히 많이 높더라. 70%, 80%대입니다. 그럼 지금만 괜찮지 나중에 안 괜찮아요. 진천동 계룡 리즈빌 최고 전세 가격 121제곱미터 6억 2천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으로 떨어졌다. 2억 5천. 요것만 지금 오늘 별표 한 개 드려볼게요. 나머지 요거 또 있네요. 한신더위 웨스턴 팰리스 가격 떨어지는 게요. 또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지 전세 가격이 좀 반응하는 경향 여러분도 좀 느껴지시죠? 평리 프리지오도 가격 최근에 떨어진 거 많이 나타나니까 전세 가격도 많이 빠지는 모습. 이안 동대구도 매매 가격 많이 빠지니까 전세 가격도 많이 빠지는 모습. 12월 달 들어서 전세입자가 똑똑해진 건가요? 생각보다 50% 정도 선에서 거래되는 전세 거래 건수가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보입니다. 금리가 올라갔던 게 사람들의 피부로 체감하는 시기가 왔나 봅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오늘 제목을 달아봤어요. 임대차 3법 시행하면 그리고 뭐 종부세로 압박을 주면 전세입자에게 다 전가시킬 거야 라고 했는데, 웬걸 전세입자가 있어야 전가를 시키죠. 전세입자가 없어요. 전가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제 분노의 화살은 어디로 간다? 다시 이제 정부로 쏘아질 거예요. 정부로 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 살살 겁을 내고, 어제 오후에 뉴스에도 보니까 종부세 뭐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12억까지로 한도를 올려주고, 뭐 2주택 이상은 또 뭐 이렇게 한도를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 모든 것들이 살리기 위한 것인데,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더라. 네. 평균 전세 가격 계속 내려와서 지금 18년과 19년 사이에 전세 가격에 머물러 있습니다. 3억 미만 비중 76%.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제가 요 수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84%,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비싼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 내가 부담시키려고 했는데 전세 금액을 올려서 4억 이상, 5억 이상 전세 금액을 엄청나게 올려서 임차인에게 다 전가시키려고 했는데, 웬걸 많이 받아놓은 사람들 그 돈 받아가지고 가만히 못 참고 뭐 따로 또 집을 산다든지 분양권을 산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난리 법석인 집들 많더라고요. 다 임차인에게 다 전가시키려고 했는데 웬걸 자기가 온팡 뒤집어 쓰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4억 이상 비중은 10%가 이제 무너진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 예전보다는 많고, 그렇다고 월세로 무작정 부담시킬 수 있느냐? 예전보다 월세 가격이 높아지긴 했어요. 근데
전세 살 사람들이 뭐 한 3억짜리 전세 살 사람들이 월세로 간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월세 건당 거래 대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수준이 사는 수준이 얼추 맞춰서 가려면 3억 정도의 전세 과거에 살았다면은 월세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는 부담하는 요런 계층들이 좀 늘어난다면 나 좀 이따가 나중에 더 많이 떨어지면 집 살래. 3억 빼고 보증금 3천 놓고 월 1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살래 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평균 월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집을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자체가 자기 자본 비중이 높지 않더라. 집 사는 사람만 은행에서 빚내서 집 사는 게 아니고 전세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빚을 내고 있더라. 아마 아실 거예요. 은행권 관계 있는 분들 뭐 한번 머리를 똘치면 아실 거예요. 막 젊은 사람들 1년, 2년 전에 젊은 사람들 겁도 없이 막 4억, 5억 하는 전세 막 80%씩 막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막 들어가고 워낙 저금리였으니까. 네. 월세 보증금은 낮아진 모습 아마 고액의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옮겨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들죠. 네, 대구 임대차 거래량 박스권에 갇힌 이 모습인데 이 박스권에 갇힌 와중에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전세 세입자 다 부담시킬 거야 나타나 주세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